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오늘 연예계 소식. 네. 아, 오늘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최영님. 그리고 굉장히 큰 뉴스야. 이 코너에서만큼은 웃음 찾아야 돼요. 아, 웃음 찾기가 네. 또 쉽지 않은데. 네. 웃음 야, 찾아야 여기가 돼요. 어떻게 보면 제일 좀 문제가 많아. 아, 그래요? 일단 그래도 네. 과즙미 과즙미. 챙기면서 네. 출발합니다. 한낮에 매물 논란. 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김갑수 선생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주 커요. 그리고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쉽게 보면 되죠. 쉽게 보면 쉽게 될까요? 보면 네. 단순하게. 아유, 고맙습니다. 야, 자. 이지선 씨 반갑네요. 아, 네. 이지선 씨 좋아하잖아요, 선생님이. 네, 좋아도 하고 네. 그 전에 어디 조그만 데서 뭐 프로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아, 오랜만에 보네요. 네네. 아, 저도 여기서 보니까 좀 반갑네요. 너 좋아해. 절 좋아하시죠? 피해 다녀라잉. 아. 자, 그리고 허재무 씨 어서 오십시오. 뜨거운 논란의 가마로 초대하겠습니다. 가마로. 와, 가마로. 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대단히 네, 반갑습니다. 가마로. 아, 네. 가마로 강정. 네. 고맙습니다. 센스 있으시군요. 아, 가산점, 잘했죠? 가산점. 네. 고맙습니다. 네. 1점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1, 2, 3번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오늘 1번, 3번만 가시죠. 3번 이슈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1, 2번을 짧게 얘기하자고. 아, 그래요? 네. 네. 자, 1번이 그럼 뭔가요?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난 어렵던데 이 이슈. 좀 어려운데. 나 어려워. 그만큼 이 의견이 갈리고 있는 그지? 이슈예요. 예, 어. 맞습니다. 이게 왜 어려워? 나 이거 좀 어렵던데.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이게 더운 나라면 확실히 공포 영화 남량 특집 많이들 네. 보시는데 일단은 우기 형님 어릴 적에 이 남량 특집 기억나는 뭐 영화라든지 네. 프로그램 있으실까요? 아, 전설의 고향이죠. 전설의 고향. 네. 난 M. M. 비가 M 뭘, 드라마. M. 아, 네. M. 저는 약간 토요 미스터리 보면은 그날 잠 못 자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다음 달 13일 공포 영화 치악산이 개봉할 예정입니다. 치악산. 지금 포스터가 올라갔는데 이 포스터도 살짝 논란이 있거든요. 너무 공포스럽고 혐오를 조장한다 네. 이런 느낌인데 이 제목인 치악산이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국립공원이거든요. 실제 이름이죠. 실제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원주시가 얼마 전에 이 제작자와 만난 자리에서 영화의 제목 변경을 요구를 합니다. 단순히 제목 변경뿐만 아니라 포스터 삭제 그리고 지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영화의 첫 도입부부터 넣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자, 그럼 도대체 왜 원주시가 이렇게 나섰냐? 이 영화가 1980년 치악산에서 일어난 토막 연쇄살인을 주제로 한 괴담을 모티브로 합니다. 괴담이야. 괴담이에요. 아, 네. 실화가 아니고요. 아, 괴담이야, 괴담. 경찰 쪽에서도 실제로 의뢰가 들어가니까 이런 일은 없었다. 실체가 전혀 없는 네. 괴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영화 제작사 측에서는 제목 수정 불가능하다. 엔딩 크레딧에 실제가 아닌 허구라고 넣어드리겠다라고 엔딩이에요? 네, 엔딩에 아. 넣어주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치악산이라는 단어를 빼게 되면은 아예 영화를 전면 재촬영해야 될 정도로 좀 중요한 지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원주시 측은 일단 제작사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으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는데 다음 달 8일에 열리는 명량대첩 축제. 이 축제에 출연진 논란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바로 개그맨 김경옥 씨의 부캐 다나카. 네, 다나카 이거잖아요. 다나카 밈 있잖아요. 네. 네. 사실 이 축제가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수군과 이순신 장군님을 기리는 행사인데 일본인 호스트 컨셉의 부캐가 말이 되냐라고 이제 비난 여론을 받게 됩니다. 주최 측은 이 다나카가 이순신 장군을 두려워하는 캐릭터여서 네. 넣게 됐고 여기에 이제 두려움 그리고 일본인으로서의 사과 메시지, 존경의 메시지까지 좀 담아서 네. 재밌게 좀 표현을 하려고 했다라고 네. 이제 밝혔는데 결국에는 섭외가 취소가 되고 사과문까지 네. 밝혔는데요. 사실 이 치악산과 다나카 둘 다 시작도 전에 논란이거든요. 네. 크게 이제 표현의 자유 아니면은 이미지 훼손 이렇게 나뉘고 그렇지. 네. 딱 이제 요거의 핵심은 네. 아유, 그 좀 예술 좀 그만 놔둬라 좀. 표현의 자유. 이거 하나. 네. 또 반대는 야, 지금 이미지 훼손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갈리는 거야. 이게 어렵다는 거죠. 나는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야, 근데 최욱 씨 반응이 난 당혹스럽네요. 당혹스러우신 것 같아. 어이가 없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예. 혹시 오펜하이머 봤어요? 오펜하이머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날 봤는데. 저도 봤습니다. 오펜하이머 그 유족들이 보면 엄청 화내겠네. 오펜하이머 바람 피우고 여자랑 어쩌고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다 나오지. 그다음에 오펜하이머와 연관됐던 과학자 중에 막 배신 때리고 실제 존재했던 사람 그대로 다 나오지. 네. 안 되겠네. 큰일 나겠네. 말다고도 안 되죠. 93년에 제가 충격적으로 봤던 마이클 더글라스 존의 폴링 다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LA 배경인데 한국인이 어떻게 나오냐면 무식한 야만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막 시위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저 칼럼 썼는데 뭐냐면 그 감독 눈에는 한국인이 그렇게 보인다. 그걸 왜 뭐라 그러냐. 지금 누구도 한국인 그렇게 묘사 안 할걸요. 30년 전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치악산을 배경으로 해서 실감나게 어떤 공포 영화를 만든 것을 네. 원주시가 나서 근데 원주시장 이름까지 찾아봤다. 원강수 씨더만 심지어 이분이 언론인 네. 출신이야. 네. 이게 뭐 표현의 자유 있다고 소리 할 게 아니라 사회적 양식의 문제예요. 우리가 한 몇십 년 전엔 그랬어. 비구니가 바람 피는 얘기 영화 만들었더니 중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게 왜 안 되냐고. 네. 그러면 왜 안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표현의 자유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창작자들에 대한 이 권능의 문제.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어떤 드라마를 만들고 어떤 행사를 개최했을 때 그가 그의 시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하는 여론이 있으면 그 반대에 대한 논리적인 글을 어떤 형태로 개진을 해. 근데 당장 재판관에게 호소를 하겠다. 법적인 그 소송을 판사가 나온다고 뭘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할 줄 안다고. 법의 판단을 맡기는 거에 대한 또 지적이네. 예,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게 바로 북한 사회고 퇴행된 사회고 그 하여튼 아주 답답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론이 좀 질타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네. 치악산으로 공포 영화 만들었다고 우리 원주시 치악산 이미지 훼손인데 요따고 단세포 발상이 어디냔 말이에요. 아니, 아니 선생님 저도 근데 네네. 이 보도가 나오고 예. 선생님 같은 생각을 저는 했고 네. 그리고 평소에도 너무 지나친 엄숙주의 막 진지충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예. 사람이에요. 네. 저는 심지어 우리 부모를 욕해도 웃기면 된다는 주의자거든요. 네. 근데 어디에서 딱 막혔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림동을 소재로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거기 네. 다 범죄 영화들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뭐 소위 어떤 특정 그런 분들을 중국 동포들. 예. 예. 범죄자랑 바로 연결이 되는 예. 그런 이미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난 거기에서 딱 막혀버리더라고. 그 미국 영화의 아시안 어. 구역 나오면 그 아주 무시무시한 그 범죄 현장으로 항상 묘사되다가 지금 네. 많이 바뀌었죠. 네. 대림동 현실도 현실의 일부 반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고 특히나 연변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이런 거 봤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바뀌어 나가는 거지. 네. 그걸 막으면 되냐고. 그러면은 과거 사례를 좀 보면 되지 않아요? 곡성. 그렇죠. 네, 곡성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곡성을 오히려 곡성이 잘 됐어. 잘 됐어요. 거기 잘 때문에 됐어. 사실 거기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났고 네. 대신에 잘 됐어. 곡성이라는 지명 자체를 곡소리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한자를 아. 다르게 했지. 네, 맞아요. 아니 그런데 하여튼 이런 식의 단세포 뭐 그때 그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 일대기 다뤘을 때 가족들이 좀 이상하게 묘사 사실 그대로를 묘사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적시한 뭐 명예훼손 네, 소송 네. 걸리고 난리 나잖아.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그 이런 식의 분위기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들고 일어나서 그래요? 치악산이 아니라 뭐 남산이 됐건 어디건 그건 창작자들이 그렇게 네. 묘사해서 반응을 얻거나 못 아니, 얻는 거지. 그러면 얻거나 못 제가 얻는 채용님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매불쇼로 누가 영화를 만들었어? 나는 그 생각도 했어. 응. 매불쇼를 만들었는데 네. 매불쇼에 살인 사건 나고 작가랑 진행자랑 막 치정 나고 살인 나고 막. 최욱이랑 작가랑 아니, 뭐 치정- 예를 아니 근데 들면- 최욱이 주인공인데 살인마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봤어.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허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해. 엔딩에.
그러면 사람들이 허구인 건 알지. 근데, 아니, 근데 이미지 생성은 될 거 아니야. 난 벌써 댓글이 벌써 떠올라. 네 가족이 그래도 좋겠느냐.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 네. 그 극단적인 예를 과장시킬 필요가 없고요. 거의 무한대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 사회가 멀쩡히 굴러가는 세상에 많은 우리보다 진전된 사회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20년 전 다르고 50년 전 달라요. 뭘 말만 해도. 알겠습니다. 이 엄숙주의에다가 하나 더 이 단학가 얘기도 좀 같이 맞아요. 해야 단학가는 또 이거 다를 이거 수도 어떻게 있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학가. 이거는 우리의 슬픈 역사 또는 뭐 아주 자긍심 이순신이 있는 왜 슬퍼야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또 얘기하잖아. 자긍심이 있는 역사. 굉장히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인데. 자긍심 있고 중대한 거는 엄숙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불러도 대답 없는 변함없는 플라스틱 예수. 뭐야? 엄마의 뭐야? 고향길 가네. 이거 노래 알아요? 몰라요. 57년에 미국에서 대유행한 플라스틱 예수란 노래고 우리나라에는 오란시 광고로도 맞아. 퍼졌는 유명한 노래야. 네. 그 가사가 뭐냐면 내가 차 뒤에서 온갖 이상한 짓을 하는데 플라스틱 만든 예수상이 날 지켜줘 갖고 난 괜찮아. 이게 이제 약간 웃기는 거야.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는 내 친구야. 청바지를 입혀. 여자랑 사랑도 하게 해. 이러면서 지금은 많이 퇴조했지만 기독교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문화로 확 번성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막 신의 아들이라고 엄숙주의에 빠지고 이랬는데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세종대왕,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을 여미는 위대한 존재지. 아유, 그럼요. 그런데 우리 단학가 그 김경옥 씨 못 봤어요? 이 일본인 그 쇼호스트로 빙의한 호스트. 네. 약간 재미있지만 그렇다고 쇼호스트가 아니고 호스트. 호스트 바에 또 난리 납니다. 쇼호스트 업계가 요즘 힘들어서 다른 거죠. 전혀 쇼호스트하고 달라요. 호스트 바의 접객원은 다른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예수님이란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축제가 열려. 네, 축제죠. 거기서 한국인들이 매우 재밌어하는 일본인상, 약간의 조롱성도 있으면서 뭐 하여튼 밉상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행세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김경욱 씨가 나와서 뭘 할까? 아마 이순신 장군한테 무서워하고 장난 그렇죠. 까불다가 혼나는 아마 그런 걸 하겠지. 뭐 공포스러운 퍼포먼스를 하겠죠. 네, 그걸 네. 유쾌하게 보면 안 될까? 아. 어떻게 그 광고문에 보니까 뭐 구경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썼더라고. 이게 또 난리 났더라고. 네. 하겠으니까 지금 장난하냐? 지금 우리 역사를 갖고 막 이런 그러니까. 여론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콱 막힌 사회를 꽉 우리가 막혔어. 살아야 되겠냐고. 나는 그거는 선생님이랑 의견 비슷해. 그러니까 해남에서 그거는, 이 명량 뭐죠 행사 이름이 명량 명량 대첩 축제입니다. 명량 대첩 축제를 연 분들이 네. 어떤 발상으로 이걸 했겠냐고 자랑스럽고 굉장히 좀 깨어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때. 오픈된 행사를 할 때 왜 이걸 입을 틀어막아서 단학가 못 나오게 하냐고. 그러니까 조롱과 풍자와 해악으로 접근했던 건데 음. 그게 막 선 넘었다고 난리치니까 이제 취소되고 사과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놈의 얼어 죽을 선이라는 것 좀 없으면 안 맞아. 될까? 제가 그 관련해서는 저도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뭐 한 20-30년 전 토크 프로그램, 네. 토크쇼 짤이 하나 올라왔고 그냥 우연히 봤어. 네. 뭐 김혜수 씨가 진행을 하고 나훈아 씨가 나왔어. 근데 거기서 나훈아 씨한테 결혼 몇 번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빵빵 터져. 근데 내가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했으면 저거 완전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무례하다고 아마 박살이 났을 거야. 그러니까 점점 재미없어져. 그러니까 재미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덜미 잡으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네.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이게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각박하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그 뭐 고발이 됐건 뭐 표현이 됐건 해서 그 사람이 모욕당했다면 그 사람은 그런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반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는 뭘 해서 안 되고 뭐는 뭘 해서 안 되고 그냥 안 되는 거에 다 안 투성이로 돼요. 점점 지금. 그건 막혀가는 맞아요. 이 사회. 네. 그러니까 명량대첩 축제에 단학가상이 나와서 사람들 웃겨주면서 이순신 장군 떠올릴 수 있는 유쾌한 무대가 마련되면 좋고 네. 치악산에서 무시무시한 공포가 일어나는데 그게 대흥행을 해서 사람들 뇌리에 치악산하면 그 무서운 이미지가 떠오르면 원주시에서는 네. 그걸 잘 활용해 갖고 뇌리에 기억된 치악산을
또 다른 긍정적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게 잘 활용할 생각을 하고 죄다 안 되고 죄다 법정으로 안 돼. 끌고 가고 법정 끌고 가고. 이런 다친 사회 막힌 사회에 대해서 제발 그 우리 매불쇼 시청자들이라도 네. 문제제기 좀 하자.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법원으로 갖고 가는 거는 나는 정말 그 법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맞는 키야? 일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그 일이 너무 사람들 판사 내려갖고 지금 뭐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와 내가 저런 사람한테 내 인생을 건 판단을 맡겼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선생님. 최영님 과즙이. 아, 과즙이. 아니 난 그리고 많아요. 네. 혀가 너무 나오시네. 이거는 뭐 직업 세계 문제니까 네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네. 판사 임용 체계를 보면 정말 굉장히 답답해요. 네. 왜냐하면 공부 제일 잘한 게 그 이제 지금이야 뭐 저기지만 사법연수원 때도 판사가거든요. 이 사람들 대학 들어와서 사시 준비만 한 사람들이야. 네. 세상 경험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러고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갖 복잡하고 미묘하고 섬세한 문제들이 그 법전 공부한 판사들이 결론을 내게끔 다 의뢰한다는 게 얼마나 한심무쌍한 세상이냐. 맞습니다. 저는 저는 개인- 이거 어때요 네. 지금 댓글에 야 인마 어른도 보는 방송에서 맞아. 혀 내밀고 네? 저 선 넘었다 혀 잘라라 이런 게 엄숙주의죠? 그건 또 뭐예요? 내가 혀 했거든. 이건 난리치는데요? 했다고? 이 엄숙주의 한마디 그건 해주세요. 엄숙주의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모자란 아이고. 거죠. 아이고 맞습니다. 뭐가 좀 모자란 사람이 저런 혀 거죠. 내밀어도 되죠 저? 거기만 빼고 다 내밀어. 네,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학가의 댓글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저도 마음이 좀 동했는데 네. 한국인 김경옥을 섭외하면 음. 해프닝도 잡고 이슈잉 더 될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경옥 씨의 부캐가 단학가잖아요. 네. 단학가 섭외 취소됐잖아요. 근데 이제 본캐인 김경옥 씨를 다시 섭외를 하는 거예요. 섭외. 그래서 이제 아. 본캐가 부캐 매니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해프닝도 살짝 좀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내가 볼 때 절대 안 한다. 절대? 아니, 왜냐면 근데- 안전하게 가는 걸 제일 좋아해. 이게 본캐 부캐는 요즘 우리들이나 알지 어르신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마 그게 네. 그랬던 이 밈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 문제가 네. 좀 근데 화두가 지역 되잖아요. 축제는 젊은이들이 많이 소비하는 게 더 좋죠. 그쵸, 좋죠. 맞아요. 근데 해남 축제 그 기획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야 모르겠지만 네. 추정컨대 이제 단학가 초대하려고 한 거 보면 유쾌한 행사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이제라도 다시 재론을 해갖고 네. 좀 불러 이제라도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좀 우리도 유연하고 여유 있고 좀 그렇게 돼서 네. 알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형님이고 네, 선생님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어. 지금 댓글 보니까 네네. 단학가는 너무 선 넘었대. 무슨 선을 넘은 거지? 도대체 어디에 선이 있는 거야? 어디? 아 이거는 선 넘었대. 다른 거 자기는 굉장히 유연한 사람인데 이거는 선 아니, 넘었대. 이건 안 된대. 단학가가 이건 안 나오면 이건 안 갑자기 된대. 이순신 장군이 뭐 우스워지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야 네.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아. 뭐 전립선 넘었다라는 의견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아. 네, 네. 고맙습니다. 요거는 뭐 요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2번 해요? 2번 내가 그냥 대신하고 예, 넘어갈게. 선배님. 일본 갔다가 비가 머리채 잡혀갖고 그게 약간 BTS, 뉴스가 됐는데. BTS.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머리채 잡힌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겁이 나. 뭐냐면 마크 체프만 생각나세요? 그 존 레논 열혈 팬이야. 24살인가 먹은 놈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존 레논 찾아가서 음반 내밀고 사인 받고 저녁에 총 5방 쏴서 죽였어. 이게 케이팝이 지금 난리 지금 최전성기예요. 네. 네. 국내는 통제가 돼. 한국 내에는 우리가 치안도 있고 그다음에 기획사들이 슈퍼스타에 대해서는 정말 돈 아끼지 않고 경호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 니카라가 뭐 남미에서도 공연하고 유럽에 어디나 지금 전 세계에서 라이브 공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 진짜 그 기획 공연하는 곳들 말이에요. 평소 예산의 경호비가 만약에 10이었으면 30, 50 써라. 이거 큰 사고 난다. 정말 지금, 무섭다. 네, 요게 이제 이슈가 일본 팬들의 네. 선 넘는 네. 위협. 아. 요게 이제 이슈입니다. 극성 팬이 네, 극성 팬. BTS 비 달려오니까 막 쫓아가서 머리채를 이렇게 잡은 이거 좀 사건이야. 사진 좀 한번 볼까요? 어떤 근데 일본에 일인지 막 모른다고 하네. 칼부림도 일어나고 네, 요런 이제 실제로 잡혀가지고 잡혔죠. 차를 타기 비. 전에 네. 어떤 아주- 여배우가 칼부림으로 뭐 큰 사고 당한 일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하여간 위험해. 이 얘기를 왜 굳이 꼭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정도의 케이팝 스타들 해외 공연 이
지금 규모를 보면 네. 이거 이러다가 미친놈들이 어디나 있는 데다가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촘촘하질 않아 세상이. 네. 그러니까 경호 인력 동원한다 하더라도 아주 조마조마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경각심을 매우 키워야 네. 된다. 아니 근데 일본 하면은 치안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로 우리가 인식했었는데 네. 아 최근에 그 총리까지 사망하는 사건을 맞아. 보니까 와 나는 맞아, 정말 맞아. 무섭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스타들한테 네. 이렇게 또 위협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와, 네네. 좀 뭔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요거를 좀 비용을 많이 투자해라. 그러니까 경각심을 좀 일깨우고 싶어서 네. 거듭하는 얘기니까요. 네. 큰일 당하고서 그 다음에 허둥지둥하지 말고 네. 약간 그 경호의 문제 그리고 우리 팬들도 좀 양해를 해야 될 게 이제 슈퍼스타들 당연히 팬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죠. 인기 가수라면. 네, 그게 또 서비스고. 근데 그걸 그 좀 억지로 막 최근에도 뉴스 하나 크게 난 거 있거든. 그 저 누구 공항 입구 갈 때 막 네. 너무 무례하게 막았다 하는 건데 그거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네. 진짜 세상에는 아. 만 명이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 단 한 놈이 이상한 짓을 하면 큰 사건 되는 그거는 거란 이제 말이에요. 큰일 나니까. 극도로 조심하는 거 우리 네, 양해하자.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메인 아. 테마입니다. 이거 할 네. 얘기가 너무 많고 너무 방대해가지고 음. 피프티 관련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을 했는데 네. 맞아요. 협판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은 가급적이면 이제 피프티보다는 이 저널리즘 관점에서 그- 접근하는 게 그것이 어떨까 알고 싶습니다. 싶다? 그것이 아. 알고 싶다. 와 내가 이것 때문에 주말에 공부 많이 했는데 네네. 공부할수록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하면 안 돼? 제 의견이 그거예요. 왜?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아 일단 기회를. 내용을 어차피 지금 욱 선배님께서 좀 해주셨으니까 와 이거 심각하던데. 지난 19일에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라는 제목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50-50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요 이 편파 방송 논란으로 5일 만에 제작진이 사과를 해요. 네. 그 아래 방송은 크게 소속사 어트랙트와 대행사 더기버스 양측 모두에 문제가 있다. 그로 인해서 피프티 멤버들이 피해자가 됐다는 식으로 지금 그렇지. 반영이 됐거든요. 네. 아. 멤버들이 어린 나이에 개인상 포기하고 노력한 점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줄을 이뤘어요.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소속사 투자 선급금 이게 60억 원 상당을 멤버들이 모두 갚아야 하는 것처럼 표현이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팩트를 보니까 30억. 그러니까 직접 비용. 근데 그 부분은 좀 담기긴 했어.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그 부분은 좀 네, 담겼으니까. 근데 이게 뭐 제대로 된 크로스 체크가 계속 없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익명의 내부 관계자라는 인물이 나와서 소속사가 쇼케이스도 하지 않은 거 그리고 홍보 노력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관계자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50 팬으로 밝혀져요. 내부 뭐 관계자랑은 아예 그게 없죠. 그리고 뭐 부모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결국엔 저번에 우리가 갑쌤하고 이야기를 했던 이 상표권 부모들이 상표권에 대한 출원을 했던 사실은 아예 나오질 않고 네.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애들 뭐 이런 얘기만 좀 걱정에 대한 그렇습니다. 얘기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편파 방송이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먼저 답을 정해놓고 어. 방송을 제작하다 보니까 이 사달이 난 게 아닌가. 날카로워.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딱 답을 정해놨어. 맞아요. 피프티는 피해자야. 이렇게 이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묻지를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고 크로스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또 다루지를 않아요. 크로스 체크 중요한데. 네.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구체적으로 사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너무 많아요. 많아지니까 네. 내가 하긴 그런데 와 이건 너무 심각하다. 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선생님. 그 알이 이때까지 쌓았던 이미지가 요걸로 와르르 다 무너진 거 아닐까. 맞아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어. 그러면 그 전에 자 이거는 봐봐요. 50-50 거는 대중적으로 정보가 어느 정도 많이 공개가 됐어. 맞아요. 그래서 네. 내가 판단할 수가 있어. 요게 약간 편향성 있네. 요거는 좀 잘못돼. 이런 게 판단할 근거가 있어. 근데 범죄 사실은 나한테 정보가 없거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의 기조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사실- 내가 그럼 잘못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론 형성을 거의 만든다라고 해도 과언이 예. 아닐 정도로 방금 이희성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1년이나 됐거든요. 그 알이. 네. 근데 그 알에 막 폐지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폐지까지요? 예. 네. 오. 선생님 굉장히 비판 어떻습니까? 여론이 심합니다.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전에 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 사안 이 50-50 사태라고 부를게요. 이거는 그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디테일의 함정. 네.
너무 많은 디테일 때문에 전체가 안 보이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네. 우리 수많은 보도들, 기자들의 리포팅, 그리고 유튜버들도 지금 초대형 두 유튜버가 싸움이 붙었더만 서로 입장이 갈려갖고 뭐 관련해서요? 이 피프티 피프티 건. 사태를 아, 가지고 그래요? 정반대로 이제 입장이 갈려서 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은 작은 뉴스일 수 있는 한 어떤 걸그룹의 뉴스가 그냥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왜 디테일의 함정이라고 그러냐면 각자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온갖 걸 끄집어낸 거야. 무슨 통화에서 무슨 말을 했고 어떤 계약서에 어떤 단서 위험장이 있고 뭐도 하여튼 하염없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정도까지 와버렸어요. 네. 근데 아주 단순하게 보자면 어떤 중소기획사가 신인 걸그룹을 론칭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대성공을 거뒀어. 아. 근데 그 걸그룹 멤버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네. 그 대표가 싫었어. 그래서 작당을 하고 나오려고 그러니 음. 나와야 될 명분이 필요하니까 음. 이 소속사 대표가 문제가 많다 하는 걸 몇 가지를 걸어서 재판을 걸어버렸어. 네. 이러면서 여론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의리가 없다. 통수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이 의리라는 관점에서 와서 피프티는 거의 매장 차원까지 왔어. 그렇습니다. 요 상태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제 방송을 한 거예요. 네. 방송 내용은 뭐 많이들 거의 다 보셨을 것 네. 같은데 핵심은 뭐냐면 그 내가 방송 관계자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그 김경윤 기자가 유명한 사람이면 사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추정컨대 이거야. 여론이 너무 편향됐다. 그리고 좀 그 피프티는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관계자들은 다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피프티 걸그룹 멤버들은 좀 살리고 싶다는 네. 의지가 많이 들어가 네. 있더라고. 국가적으로도 좀 아까우니까 뭐. 국가적인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니 나는 보면서 너무 아깝더라고 진짜. 그 정도 되기 쉽지는 않은데 쉽지 않잖아요. 뭐 국가 차원은 좀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고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네. 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그 세상에는 의도 없는 결과물은 없죠. 여기 분명한 의도가 보였던 거죠. 피프티 멤버를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직접적 발언을 듣고 싶다. 들려주고 싶다.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보도 흐름 전체가 너무 그 피프티에게 불리하게 불리한 작용한다. 것들이 있으니 해명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모아서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제 큰 반감을 샀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입장은. 예.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피프티가 피해자다 아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야. 왜 나가려고 했고 왜 소송을 걸려고 했고 왜 상표권 등록을 했고 상표권 등록에는 누가 조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알아냈으면 근데 왜 판단이 설 거 아니야 우리도. 왜 나가려고 했는지는 네. 제가 한 3, 4주 전에 이쪽 업계 유력 관계자를 만나서 내가 얘기를 듣고 왔다 하면서 여기서 얘기한 게 지금 그 아래에서도 그대로 보도가 됐더만 정산금 문제 액수에 큰 의견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획사 대표는 이게 얼마쯤 이 PPT를 육성하는데 얼마가 들었다라고 이제 금액 산정한 게 있는데 PPT 입장에서는 그 반도 아니다 하니까 갚아야 될 돈의 문제니까 문제 출발점은 그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또 이 분야 바닥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네. 제가 그아를 기초로 해서만 말씀을 드려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윤곽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아를 보면서. 왜냐하면 지금 피프티 쪽에서는 멤버들 쪽에서는 뭐 너 80억 썼다며 우리한테. 네. 어? 근데 내가 봤더니 만 25억밖에 안 썼더만. 이러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속사 측에서는 아니다. 네가 갚아야 할 돈이 80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직접적으로 투자한 게 30억이고 간접적으로 투자한 게 뭐 한 35억쯤 되고 계좌에 있는 게 한 15억인가 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갚아야 될 거는 30억이라는 거야. 그런데 아까 25억 얘기했잖아. 네. 우리한테 쓴 거 25억이라 했잖아. 근데 거기에 용역비는 또 빠져 있어. 그 기획 그 용역 회사에 주는 용역비. 그것까지 합치면 30억이야. 그러니까 30억 어느 정도 이야기가 비슷해. 그래서 나는 그건 본질 아니다. 나는 그아를 보면서 나는 이 판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산 금액의 산정이 문제 핵심으로 보는데 네. 지금 최욱 씨 얘기처럼 다른 더 얽혀 있는 그 문제는 아마 감정적 응어리 같아. 보니까 뭐 다시 같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그 관심에서 좀 떠나도 될 만한 문제인 것 같고 네. 이게 뭐 법정에서 이거는 이제
계약의 문제니까 법적 분쟁으로 이거야말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문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어쨌든 이 케이팝이 우리 사회도 그만큼 이제 뜨거운 이슈라는 점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의리라는 거에 대해서 대중이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가 의리. 이것을 입증했던 것 같아요. 아 선생님 그래서 그렇게 가면 나는 싫어. 나는- 이거는 의리의 문제 아닙니다. 네.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본질 호도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예. 이게 명확히 역효과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생각은 나는 그 개인이 어떤 자기 소속에 너무 묶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뭐 본인이 원치 않아서 떠나면 쿨하게 떠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뭐 이해관계 문제 정리만 잘 한다면 여기서 PPT가 굉장히 일을 서툴게 푸는 거죠. 뭐 그 대표가 무슨 뭐 음식을 어떻게 했네 뭐 하여튼 좀 우리가 들어도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PPT 사태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그게 그 예능이 뭐 템퍼링 문제가 많잖아요. 네. 뒤에서 쓱싹 템퍼링이 이제 빼가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빼가는 이제 거. 소속이 돼 있는 계약 중인 아티스트를 빼가는 뒷거래 형태를 해갖고 지금 이제 템퍼링이라고 빼가는 하는데 네. 이 말이 템퍼링이지 그것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상적으로 자기 거취 문제는 여기저기 의논할 수 있는 거여서 어디까지가 템퍼링이고 아니고 이게 애매한데 요는 그 사람이 연예인이고 운동선수건 어디 소속이 돼 있을 때 네. 그 사람의 거취 이전에 대해서 네. 너무 그 의리나 네. 뭐 아,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런 쪽이 강조되면 아 좀 선생님 나 곤란하다. 이렇게 가면 이 본질 호도라고 봐. 아 난 이건 아니라고 봐. 뭘 호도했다고 그러지? 아니 뭘 호도했냐면 뭐 의리를 지켰니 안 지켰니의 문제로 가면 나는 이건 안 된다고 봐. 그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고 그게 본질이 뭐냐고. 봐요. 본질은 일단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계약 관계에서 본질을 모르는데 아니, 본질의 그러니까- 호도가 어떻게 나오지? 아니, 그러니까 본질의 진위.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계약 관계야. 그리고 한 사업가가 정말 오랫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길러냈어. 그 이후에 이 계약을 굉장히 부적절한 방식으로 어떻게 파기가 됐느냐. 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나는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봐요. 이 거기에 계약을- 피프티한테 너 의리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의리를 너무 강조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인간적 관점으로 오케이, 보면 안 오케이. 된다고 봅니다. 이 계약을 파기 네. 위해서 내건 사항들을 보면 약간 좀 말다고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노를 산 거거든. 네. 더구나 그룹 결성 뭐 7,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정산을 안 했고 네, 네, 병원 그렇죠. 치료를 어쩌고저쩌고 네. 얘기한 게 그러면 그 원인이 뭐겠느냐 이거야. 네. 얘네들은 정말 떠나고 싶었던 거야. 네. 그게 이제 그 외주 기획사 사람이 꼬셨든 뭘 어쨌든 하여튼 네. 이유가 어찌 됐건 네네. 이 50 멤버들은 이 소속사 그 알이 그걸 밝혔어야 돼. 그 알이. 근데 떠나고 그거를 못 싶었던 거야. 밝혔어. 근데 그거는 미묘한 감정적 차원의 문제일 수 있는 게 그 뭐 몇 차례 50 얘기할 때 얘기도 했지만 방송에서 50 멤버들이 그 어트랙트 대표 얘기할 때 굉장히 뜨악하게 얘기하고 불편하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네. 관계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얘들은 떠나고 싶었어. 네. 떠나는데 하려고 하다가 너무 무리를 저지르는 바람에 이렇게 사단이 나버렸고 네.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이미지 훼손이 왔어. 네. 요 수준에서 더 크게 볼 일이 아니다. 유튜버들이 쏟아내는 디테일을 보면 서로 네. 내가 옳다고 해갖고 온갖 증거 자료가 내미는데 네. 이건 소송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들이에요. 아 그래서 저도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피프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얘기하지 말고 저널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제가 이 방송에 말씀드렸던 대해서, 겁니다. 그래서 예. 네. 아무튼 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채용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채용님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돼. 아 그래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엄청 혼나요. 네.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공부를 좀 지나치게 많이 하긴 아니, 했어요. 근데 네. 나는 솔직히 실수 안 하고 필요에 싶어서. 의해서 이 50 사태에 대해서 다룬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최욱 씨처럼 얘기하는 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안 끝났고. 매덕이 어떻게 돼서 뭐 어떤 계약서의 단서 조항이 어때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게 디테일의 함정인 게 네. 그게 서로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디테일들이니까 말이 끝이 안 나고 이어지는데 네. 그냥 당사자가 아닌 우리들은 외곽에 나와서 큰 틀에서만 보자 하니 네. 이게 각자 할 말이 있었구나. 이것은 네. 명확하단 말이에요. 서로 네. 할 일.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았다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안 맞아서 틀어지는데 누가 더 부당했는가 이 정도는 살펴볼 수 있는 건데 네, 그 정도 살펴볼 수 그거를 있죠. 너무나 디테일로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네. 꼭 재판정에 서 있는 원고 피고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오늘 저널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도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P40가 피해자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알이 이거를 보도를 할 거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알려줬어야 되는 거야. 사실, 근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알려는 노력 흔적도 안 보였어. 그 방송에서. 그보다 이제 일정한 입장을 먼저 가져버리면 네. 전체 얼개가 그렇게 구성돼서 나온 결과물을 갖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네. 보이더란 말이에요. 네.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에 대해서 나도 판단이 안 쓰지만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작품이나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의도가 있어요. 아, 의도 있죠. 아니 근데 의도를 선생님 떠나서 한다는 건 예를 들어 불가능하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난 네.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이 틀릴 개연성이 있는 정황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 네, 있죠, 있죠. 그러면 그거를 크로스 체크하고 그럼 내 생각이 틀렸으면 이거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용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 비판적으로 그런데- 보는 사람의 시선인데 네. 우리 사상이란 용어 있죠.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도 그알 멤버 그 제작진의 의도에 맞게 사상을 해버리다 보니까 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왜 빠졌지 하는 것들이 최욱 씨 너무 많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네. 꺼내요. 네. 근데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의도대로 담은 그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는 없죠. 근데 그 알이 받고 있었던 공신력에는 많은 훼손이 왔는지는 모르나 네. 그 알이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게 된 거죠. 네. 그 전에 국민들의 범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많은 것들도 네. 그 같은 사상의 결과물이라는 사실. 누군가 입장은 빠져 있고 누군가 입장은 보태거나 과장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엮어진 한 편의 음. 이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에 대한 네. 인식은 명확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방송하는 입장에서 좀 어. 무서웠어요. 좀 더 정말 책임감을 갖고 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자기 반성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기 반성까지 이어지더라고. 와, 진짜 와. 공부 좀 그만해요. 나 공부를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자기 반성하면 할수록 웃음이 사라져.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재밌었어야 되는데. 네네네. 이거 좀 네. 재밌게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죄송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떡해.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거 뭐. 괜히 다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 내 얘기 안 나오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러는데 맞아. 그게 맞아. 맞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네. 다시 마지막 최종 얘기할게요. 네? 이 사안에서 좀 빠져나와서 보시라. 빠져나가서. 빠져나와서 보시라고. 네. 저 빠져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안에서 숱한 그 저 증언들과 뭐 문건들에 빠져버리니까 안 보여. 무슨 아니 일이야. 선생님 저는 솔직히 제 오로지 제 그냥 감정으로만 보면 네. 전 P40를 살렸으면 좋겠어 나는 내 감정으로만 보면 네. 그러니까 나는 빠져나와서 본다니까 오늘 끝나긴 해요. 이거? 이제 끝내면 되지 빅티에 애착이 많으시구만. 네 P40요? 예. 그게 아니라 그 걸그룹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성과를 맞아요.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난 그것도 진짜 화가 났어. 이 걸그룹 사업을 아이돌 사업을 도박에다가 빗대가지고 나 그것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들의 노력과 피땀은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빗대버리면 네. 그 안에서 도박에 빗댄 거야. 그러면은 방시혁은 무슨 타짜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산업에 대한 존중이 없더라 이거예요. 마냥 끌 거면 안 할래든 얘기 합시다. 그만할게요. 뭐냐면 죄송해요. 네. 난 그 네. 주위 사람들이 다 난리치는 거에 대해서 늘 분노를 하고 그러는 편인데 P40 사태면 P40 멤버들 자신이 언론에 나와서 해명과 설득의 기자회견을 했어야 맞아요. 네. 그런데 어리다. 난 어리다는 게 도대체 몇 살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어리지 않아요, 근데? 근데 그 어리다는 게 나는 적어도 고등학생 때부터는 자기 삶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네. 그런데 P40 멤버들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다 뭐 주위 사람들이 온갖 논란을 지금 펼치고 있어. 네. 근데 사람들을 자꾸 그 유아화하고 저 사람들은 어리다 해서 부모
부모 얘기가 왜 계속 나오냐고 이게 참 슬픈 일이죠. 네. 피프티 당사자들이 언론에 대고 항의를 하건 눈물을 흘리건 소리를 치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현재로서는 활로를 찾을 길이다 이렇게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5대5 비프티로 결론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